방금 채점을 했는데 16번, 18번, 20번 중에 틀린 문제 있나요? 네. 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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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번. 그래, 여기가 어려운 유형이라서 그런 거잖아, 그지? 쉬운 유형들은 잘 풀 수 있는데, 그지? 어려운 유형이라 많이 틀린 거죠? 네. 같이 해볼게요. 16번 볼게요. 어항에 물고기를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누어 담으면 2마리가 남아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어항하고 물고기하고 이 두 가지가 궁금한데 여기서 무엇을 x로 잡아야 식을 세우기가 편할까 얘들아? 이거는 어항을 x로 잡는 게 더 편해요. 그치? 어항을 x로 잡아야 물고기의 수를 x에 대한 식으로 표현하기가 좋거든. 그래서 어항이 x개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야. 어항이 x개가 있다. 그러면 이제 물고기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어항 하나마다 물고기를 3마리씩 담았대. 어항 하나마다 물고기를 3마리씩 나누어 담았대. 그러면 거기까지 물고기가 몇 마리일까? 어항 하나면 물고기가 3마리지. 어항이 2개면 물고기가 6마리지. 어항이 3개면 물고기가 9마리지. 그러면 어항이 x개면 물고기는 3x마리가 있는 거예요. 어항 안에 들어간 물고기가. 그지? 근데 어항마다 물고기를 3마리씩 넣어가지고 3x마리가 들어갔는데 그러고 나서도 물고기가 2마리가 더 남았대. 그럼 물고기는 총 몇 마리냐? 그럼 여기다가 그지? 2를 더한 게 물고기의 숫자죠. 그런데 물고기의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식이 또 있는데 자 여기 4마리씩 나누어 담으면 그랬죠. 이번에는 민규야 어항 하나마다 4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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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집어넣었어. 그럼 어항을 만약에 4마리씩 꽉 채웠으면 그게 몇 마리죠? 4x 말이죠. 근데 그렇게 채우기에는 물고기가 5마리가 부족해요. 그럼 아까 2마리가 남았다 했을 때는 플러스 2를 붙였잖아. 그러면 5마리가 부족하다 그러면 반대잖아, 반대. 그치. 그래서 4x 빼기 5 이것도 역시 물고기의 숫자를 나타내는 식이 돼요. 그럼 지우야 이거랑 이거가 어떻다라고 말해야 될까? 그치. 이거는 둘 다 물고기의 숫자를 나타내는 식이기 때문에 둘이 같다. 이게 식입니다. 그럼 풀면 되죠 이제? 이항시켜서 풀게요. 4x 이항시키고 2 이항시키면 3x 빼기 4x는 마이너스 5 빼기 2가 됩니다. 그래서 이정하고 계산하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x. 이쪽은 얼마? 그렇지. 그러면은 x는 7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x는 7. 그래서 답을 7이라고 쓰면 돼, 안 돼? 안 돼. x는 무슨 뭐의 개수였어? 어항. 그래서 어항이 지금 7개가 있는 거야. 어항이 7개가 있는 거고 그럼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찾으려면은 여기다 넣어야죠. 그쵸? x자리에 7을 넣어. 여기다 7을 넣으면 어떻게 돼? 7, 3, 21 더하기 2니까 23이죠. 여기에 x자리에다가 7을 넣어도 어떻게 돼? 23이죠. 이게 만약에 서로 다르게 나오면 내가 잘못 푼 거예요. 똑같이 나와야 맞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어쨌든 물고기는 여기다 넣어도 똑같이 23이죠. 그래서 물고기는 23마리가 된다. 물고기는 23마리. 잠시만. 18번 문제. 18번 문제는 이거는 이제 무엇을 x로 잡으면 될까? 이거는 전체 쪽수였어요. 그치? 이 책의 전체 쪽수가 x쪽짜리 책이다라고 한다면 첫날이 있고 첫날 그 다음에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이렇게 3일 동안 책을 읽었다라고 했는데 첫날에는 책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어요. 그쵸? 4분의 1을 읽었으니까 자 여기 첫날에 읽은 쪽수는 뭐라고 써주면 좋을까? 4분의 1x. 맞아요. 전체에다가 4분의 1을 곱한 값을 쓰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분의 1x라고 쓰면 되겠고 둘째 날을 잘 써야 돼. 둘째 날. 둘째 날이 좀 어려워. 둘째 날은 전체의 8분의 5가 아니라 남은 부분의 8분의 5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 남은 부분이 뭐예요? 남은 부분? x 빼기 4분의 1x예요.
맞아요. 남은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 쪽이 x쪽짜리였는데 그 중에 첫째 날 4분의 1x만큼을 읽었단 말이야.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은 전체 쪽수 중에 4분의 1x를 뺀 것이 바로 남아있는 쪽수거든요. 민규야, 이거 빼면 얼마야? 빼면 얼마야? x 빼기 4분의 1x. x 빼기 4분의 1x가 얼마일까? 4분의 3x. 맞아요. 4분의 3x. 이게 남은 쪽수지, 민규야. 네. 근데 둘째 날에 남은 부분의 8분의 5만큼을 읽었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의 8분의 1이잖아. 이게 남은 쪽수인데 이 남은 쪽수의 8분의 5를 읽었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8분의 5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에 첫째 날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다 그랬잖아. 전체 쪽수를 우리가 x로 잡았거든요. 그럼 첫째 날 읽은 쪽수는 전체 쪽수 곱하기 4분의 1 해서 4분의 1x가 된 거거든. 둘째 날은 남은 부분의 8분의 5를 읽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남은 부분을 지금 구한 거야. 이게 남은 부분이야. 그럼 이 남은 부분의 8분의 5 그걸 표현하려면 이 남은 부분에다가 8분의 5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할 거면 여기 전체 쪽수의 4분의 1을 구할 때도 그럼 x에서 4분의 1을 뺐어야지. x에다 4분의 1을 어떻게 했죠? 곱했잖아. 무엇의 4분의 1 그러면 곱해야 되는 거야. 민규야, 네 몸무게의 4분의 1 그러면 어떻게 계산해야 돼? 네 몸무게에다 4분의 1 곱해야 되지. 그치? 네 키의 5분의 1 그럼 네 키에다가 5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런 느낌으로 이게 남은 부분이라 그랬지? 남은 부분의 8분의 5 그랬으면 여기다가 8분의 5를 어떻게 해야 돼? 곱하는 거야. 그래서 둘째 날 읽은 쪽수는요 4분의 3x 곱하기 8분의 5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좀 어려웠어요. 요게 요 부분이 어려웠고 셋째 날은 그냥 72쪽을 읽었다 그랬으니까 셋째 날은 72쪽을 읽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책을 다 읽은 거잖아. 그럼 이거를 다 더했을 때 이게 뭐랑 같아야 될까? 전체 쪽수인 x랑 같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책을 다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저 식을 풀어볼 건데 우선 요 곱셈부터 해버리는 게 좋겠네, 그지? 요거 태거나 곱하면 얼마야? 그걸 하면 뭐 그게 오래 걸릴 계산이 아닌데? 그냥 곱해 4분의 3이랑 8분의 5 곱하면 뭐야? 약분할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냥 32분의 15x라고 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32를 곱해야 되네, 32. 그치? 숫자가 좀 커질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죠. 32를 곱할게요. 자, 32를 곱하면 자, 첫 번째 거는 뭐가 될까요? 8x가 되고요. 두 번째는 15x. 32가 약분이 될 테니까 15x가 될 거고 이거 72에다가 32 곱해야 되겠네. 그냥 내투면 안 돼. 그냥 72 곱하기 32라고 일단 써놔 봅시다. 나중에 뭔가 나눗셈을 할 것 같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던 요 x한테도 역시 32배 해야 되겠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이항시킬게요. 32x 넘어오고 얘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쪽이 이렇게 더해서 몇 x야? 23x지. 23x가 있었는데 이걸 넘길까 그냥? 얘네를 넘기는 게 편할 것 같은데, 그지? 네. 23x를 일로 넘길게요. 23x를 이렇게 뒤로 넘겨버려. 그러면 32x에서 빼기 23x잖아. 몇 x예요? 9x. 그래서 우변이 9x가 되는 거고 좌변은 그대로 72 곱하기 32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자, 그럼 내가 x 찾고 싶으니까 양변을 x의 개수인 9로 나누면 되죠. 그죠? 양변을 9로 나눠. 이렇게 9로 나눌게요. 그럼 9가 누구랑 약분이 되니까? 72랑 같은.
그지? 9가 70이랑 약분이 되니까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가 8 되겠네, 그지? 그러면 8 곱하기 32 이것만 계산해주면 그게 x가 되겠네요. 얼마일까? 256. 256, 그렇죠? x는 256. 그래서 이 책의 전체 쪽수는 256쪽이었다. 이렇게 풀 수 있겠네. 좀 어렵다, 그죠? 네, 요게 18번 답이고요. 숫자가 그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야. x를 찾았다고 바로 답을 쓰면 안 돼. 그럼 틀릴 수 있다고. 그죠? 아니야. 나 까먹지 않았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준 거고. 그러면 x가 256일 때 둘째 날 읽은 쪽수가 아까 태건이가 계산한 거 요거였잖아, 그지? 요거. 그럼 여기다가 x 자리에 얼마만 넣어주면 돼? 256만 넣어주면 돼. 그지? 그래서 둘째 날 읽은 쪽수는 32분의 15 곱하기 256인데 256하고 32는 약분이 싹 되거든요. 그죠? 이게 맞아요. 이렇게 약분되고 나면 8만 남아요. 그래서 15 곱하기 8 하면 되는 거니까 120쪽이다 라고 답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뭐에 대한 문제였어요? 20번 문제는 2일에 대한 문제. 그지? 2일의 양을 구하는 문제였는데 2일에 대한 문제를 풀 때는 그 전체 1의 양을 뭘로 놓으라 그랬지? 1. 전체 맞아. 1의 양을 1로 놓자 그랬어. 전체 1의 양을 1로 놓을 거예요. 그러면 A 기계 그리고 B 기계가 있는데 A 기계 혼자서 그 일을 다 끝내려면 몇 시간이 걸린대? 9시간이 걸려요. 9시간. A 기계 혼자 끝내려면. 그러면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이런 거야. A 기계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이걸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을까? A 기계가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 9분의 1. 그지? 요걸 우리는 9분의 1이라고 할 수 있죠. 민규 이해되니? 그죠? A 기계를 틀어놓으면은 9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야지 끝난다는 거잖아. 그러면 1시간 만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전체 일 중에서 9분의 1만큼만 끝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B 기계도 마찬가지지. B 기계 혼자서 끝내려면 12시간이 걸린대. 그럼 B 기계가 1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얼마큼밖에 안 돼? 12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야. 전체 일의 양을 12조각으로 자른 한 조각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지. 1시간 동안. 그래서 B 기계는 1시간 동안에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 B 기계만 5시간을 사용했어. 자, 생각해보자. B 기계는 시완아 1시간에 요만큼 일을 하잖아. 근데 B 기계만 5시간을 돌렸어. 그럼 얼만큼 일을 해냈을까? 그렇지. B 기계가 1시간에 12분의 1만큼 일을 하는데 이 기계를 5시간을 돌렸으니까 요만큼 일을 끝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A, B 두 기계를 모두 돌렸어. A 기계가 1시간에 이만큼 일할 수 있고 B 기계가 이만큼 일할 수 있는데 두 기계를 동시에 돌리면 1시간에 얼만큼 일할 수 있을까? 9분의 1과 12분의 1을 어떻게 한 것만큼? 더한 것만큼. 이게 단순한 개념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쵸? 예를 들면 우리 지원이랑 우리 지우가 둘이 같이 택배를 나르는데 지원이는 1시간에 100개를 나를 수 있고 지우는 1시간에 200개를 나를 수 있어. 둘이 같이 나르면 1시간에 몇 개 날라요? 당연히 300개 나르지. 더한다는 거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죠. 지금도 마찬가지야. 두 기계가 각각 이만큼씩의 일을 할 수 있다. 근데 두 기계를 동시에 틀었다. 그럼 이거를 더한 것만큼 일을 할 수 있는 거지, 1시간에. 그래서 두 기계를 동시에 틀면요. 1시간에 9분의 1 플러스 12분의 1만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시간 동안에. 근데 그렇게 두 기계를 모두 사용한 시간이 몇 시간이냐가 질문이잖아. 그러면 이 두 기계를 모두 사용한 시간을 우리가 X시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게 1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잖아. 거기에 X를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야 되는 거지. 그치?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이거니까 여기에다가 X를 곱한 거, 이거를 아까 전에 B 기계가 혼자 이만큼 해놨잖아. 그래서 이거랑 둘이 합쳐서 일한 거랑 이거를 더하면 그게 뭐랑 같아져야 돼?
1이 모두 끝났으니까 이게 전체 1의 양인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1에 대한 문제는 다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계산해가지고 이제 x 값을 찾으면 되니까 요거는 12분의 5고 민규야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거 둘이 덧셈 하면 뭐예요? 도현이 오늘 티셔츠가 이쁘네. 다들 이렇게 색깔이 다들 무채색이잖아요. 다 뭐 하얀색, 흰색, 회색 이밖에 없잖아요. 딱 중간에 노란색 딱 있으니까 좋다, 도현아. 머스타드 같아. 그 진짜 딱 머스타드 색깔이네. 땅콩색 말고 머스타드. 108분의 그 108로 통분을 했어요? 108로 해도 괜찮은데 108보다 좀 더 작은 숫자도 있잖아. 우리 통분할 때 최소 공배수로 통분하는 게 그치 36으로 통분하는 게 좀 더 편하죠? 그럼 36으로 통분하면 얘는 몇이 되겠어? 36분의 4 얘는 36분의 3 둘이 더하면 어떻게 돼? 그렇지. 자 이렇게 쓰면 더 좋겠죠, 그쵸? 자 그리고 이쪽은 그대로 1이 이렇게 있을 거고. 자 그럼 양변에다가 얼마를 곱할까? 오늘 얼마 곱할까? 36 곱해야죠. 36 곱할게. 그러면은 앞에 있던 12분의 5는 36을 곱하면은 15가 되겠죠, 그죠? 15. 그 다음에 얘는 7x가 될 거고 이쪽은 36 곱하니까 36이 돼야죠, 그쵸? 그러면 7x만 남겨놓고 15를 이항시키면 21이 될 거고요. 양변을 7로 나누니까 x는 3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에서 물어본 거를 그대로 x로 잡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3시간이다. 쓰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97페이지에 그 농도 문제도 설명 좀 할게요. 우리 태윤이도 여기 같이 봅시다. 여기 97페이지에 있는 문제 한번 봅시다. 근데 태윤이는 언니랑 이름이 거의 비슷하네. 니은자 하나 차이 나는 거죠? 네. 집에서 안 헷갈려? 헷갈려요. 97쪽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속도 문제는 풀었죠. 거속시 공식을 이용해서 풀었고 이제 오늘은 여기 밑에 있는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문제를 풀 건데 소금물 문제를 풀 때도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식이 두 가지가 있어. 일단 농도를 구하는 공식과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일단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정확하게 외운다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은 농도 공식을 살짝 바꿔주면 돼요. 자, 그래서 농도 공식부터 얘기를 할 건데 일단 농도는 어떤 뜻일까? 짠. 그지? 농도는 그 소금물이 얼마나 짜냐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짜냐. 근데 태건아, 얼마나 짜냐라는 질문이 소금이 많냐 적냐라는 질문과 같을까? 조금 다르죠? 소금이 많아도 물이 겁나 많으면 싱겁겠지? 그치? 그러니까 얼마나 짜냐는 것은 단순히 소금의 양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물의 양 중에 소금이 얼만큼 차지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하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되는 식은 소금물의 양분의, 그러니까 소금물 분의 소금, 이게 농도의 개념이에요. 전체 소금물 중에 소금이 차지하는 비중. 근데 우리가 농도를 나타낼 때 항상 무슨 단위를 쓰죠? 퍼센트를 쓰지, 퍼센트. 퍼센트가 우리나라 말로 뭐예요? 백분율. 백분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금물분의 소금이라는 이 분수에다가 곱하기 몇이 필요해? 100이 필요해, 그치? 그래서 이 곱하기 100은 그냥 퍼센트를 만들기 위해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의 개념인데 그걸 퍼센트로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곱하기 100을 붙이는 거예요. 자, 그럼 저게 이제 첫 번째 공식이야. 농도 공식이야. 그러면 소금 공식은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농도, 소금 이렇게 둘이 자리를 바꾸고요.
그다음에 여기 소금물, 여기 100. 둘이 자리를 바꿔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가 누구 자리가 돼 그럼? 100이 오겠지. 그리고 여기가 농도 자리가 될 거고, 그리고 곱하기 뒤에가 소금물 자리가 되겠죠. 그쵸? 이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 소금물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인지 궁금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공식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소금물 문제에서 필요한 사전 지식은 끝이야. 거기서 이제 상황에 맞게 잘 이제 구해주면 되거든. 자, 밑에 있는 2번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 요 공식 두 가지 딱 기억을 하시고 밑에 2번 문제로 가볼게. 97쪽의 2번 문제를 보면 자, 97쪽의 2번 문제. 10%의 소금물 200g이 있다. 자, 10%의 소금물 200g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 한번 생각해봐. 10%의 소금물 200g, 요 안에 소금이 몇 그램 들었게요? 20g. 소금이 몇 그램 들었게요? 하면 요 공식을 쓰란 얘기지. 소금의 양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치? 운호야, 그러면은 여기 농도 자리에다가 몇을 넣어야 될까 지금? 문제에서 아까 10%의 소금물 200g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여기 농도 자리에 몇을 넣어야 돼? 나한테 주어진 숫자가 10하고 200밖에 없잖아. 10이 농도겠니? 200이 농도겠니? 10이 농도지. 그치? 200은 소금물의 양이니까. 그래서 여기 농도 자리에다 10을 집어넣고 뒤에 소금물 자리에다가 200을 집어넣으면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요 10%짜리 소금물 200g, 그 안에는 소금이 얼만큼 들어있나 구해보면 100분의 10 곱하기 200 이렇게 돼서 약분되니까 약분되고 20입니다. 20. 20g의 소금이 들어있어요. 그쵸? 근데 거기에다가 몇 g의 물을 더 넣었어요. 잘 생각해봐. 지금 요렇게 소금물이 이렇게 그릇에 들어가 있었어. 이렇게 소금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요게 지금 전체 소금물은 200g이었고요. 200g이었고 그 안에 소금이 20g이 들어있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거기에다가 내가 물을 더 부었다 이거지. 물을 이렇게 더 부었어. 그럼 그 더 넣어준 물의 양을 xg이라고 잡고 식을 세워봐라 이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물을 더 넣었을 때 그때 전체 소금의 양과 소금물의 양을 생각해 보면 전체 소금의 양, 아까 구한 20g 이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내가 물만 더 부은 거잖아. 소금은 추가로 들어간 게 없죠. 그럼 소금의 양은 그대로 얼마야? 소금의 양은 그대로 20이야. 그런데 전체 소금물의 양이 처음에는 200g이었는데 거기다 물을 xg을 부었단 말이죠. 그러면 전체 소금물의 양은 그만큼 늘어났을 거 아니야. 맞죠? 원래 200g 있었는데 xg의 물을 부었으니까 전체 소금물의 양이 지원아 뭐가 됐을까? 그쵸. 200 거기다가 xg만큼 물을 더 넣었으니까 x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소금물의 농도가 변했어. 원래 처음에는 농도가 몇 %짜리 소금물이었죠? 원래 농도가 10%짜리 짠 소금물이었는데 물을 막 부었더니 농도가 몇이 된 거야? 4%짜리 싱거워진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중에는 농도가 4%가 됐다. 자, 이 상황이 지금 물을 더 붓고 난 다음 상황이야. 그럼 우리는 이 세 가지 값을 이용해가지고 식을 하나만 세우면 돼. 요 두 가지 중에 여러분 고르시면 됩니다. 둘 중에 뭘로 식을 세울까 고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 걸 고르게 되면 계산이 조금 곤란해요. 왜냐면 이제 여기가 소금물 자리인데 여기다 뭘 넣어야 돼? 여기다가 200 플러스 x를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그치? 물론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계산하기 좀 부담스러우니까 요 식에다 넣자.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돼. 자, 시원아 요 자리에 얼마 넣어주고?
그죠? 요 식을요. 요 식을 요 표에 있는 값들을 가지고 쓰는 겁니다. 자, 소금이 20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00분의 한 다음에 농도가 얼마? 4%. 100분의 4 쓰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니까 얼마? 200 더하기 x. 당연히 여기에 괄호 쳐야 되겠죠, 그죠? 괄호 안 치고 쓰면 다른 의미가 되죠. 그래서 소금물의 양이 200 더하기 x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겠지, 그치? 자, 요거 풀면 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까요? 요게 지금 1번 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얘를 풀어서 이제 x를 찾으면 이제 2번 답이 나올 건데, 자, 얘를 풀어보자. 얘는 일단 100분의 4부터 약분할까요? 100분의 4 약분하면 어떻게 되지? 25분의 1이죠. 그쵸? 요거 25분의 1로 바꿀게요. 25분의 1. 그렇게 한 다음에 분배 법칙 할게요. 이렇게 분배 법칙. 분수를 없앨까 그냥? 분수를 없애자. 우리 풀던 대로 풀자. 그럼 양변에 25를 곱하면 되죠. 양변에 25 곱하면 얘가 얼마가 될까? 500이 되죠. 그쵸? 그리고 25 여기 없어졌으니까 괄호 안에 있던 것들이 그대로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당연히 x는 몇이겠어요? 300이죠. 300. 그지? 500은 200 더하기 x니까 x는 300. 그래서 더 넣어준 물의 양은 300g이다 라고 풀면 되겠다. 이게 제일 이제 기본적인 소금물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우리 98쪽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 질문. 2번 2번하고 6번. 자, 2번부터 볼게요. 2번 이거는 거속시 문제인데 태윤아 혹시 요런 그림 본 적 있나요? 본 적 없나요? 이거는 거리와 속력과 시간의 관계를 나타내주는 그림인데 거리는 뭐냐면 속력이랑 시간이랑 양옆으로 써있죠. 그죠? 이러면 속력과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속력은 자 속력이 여기 있고 시간이 여기 있고 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죠? 위아래로 써있는 거는 분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분수. 그래서 속력은 시간 분의 거리다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시간은 뭘 것 같아요? 나 여기 속력이고 여기 거리니까 분수로 속력분의 거리다. 이거 세 가지 공식을 요 그림 하나로 외우는 거예요. 자, 그럼 2번 문제를 보면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가는데 시속 60km로 버스를 타고 가면 여기가 아니지. 거리. 이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x km로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았을 때 이 두 지점을 자, 시속 60km로 버스를 타고 가면 시속 80km로 택시를 타고 가는 것보다 15분이 더 걸린대. 그러면 자, 처음에 요게 버스를 타고 가는 거라고 합시다. 그러면 시속 60km.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갈 때는 택시를 타고 가는 거라고 합시다. 그럼 택시를 타고 갈 때는 시속 80km. 자, 그러면 여기서 요것만 쓸 수 있으면 돼요. 버시, 택시. 버시가 뭘까? 버스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 4x 택시는 뭘까? 택시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 그럼 버스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라고 해야 돼? 좀 전에 시간이 뭐라고 그랬어? 속력분의 거리라고 그랬잖아. 그럼 버스의 속력이 지금 60이었잖아요. 그럼 이 60이 속력이고 거리가 x인 거 아니야? 그럼 버스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예요? 60분의 x라고 써야 돼. 60분의 x. 그치? 버스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 자, 그러면 은호야, 택시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뭐라고 써야 돼? 택시의 속력은 몇이죠? 80이니까 택시 타고 가는데 걸린 시간은 80분의 x라고 써야 돼. 그치?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으로다가
상식적으로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얘가 클까요? 똑같은 x를 이건 60으로 나눈 거고 이건 80으로 나눈 거잖아. 누가 클까? 이게 크죠. 작은 숫자로 나눈 게 더 크지. 그러니까 이게 더 오래 걸렸겠지.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오래 걸렸을 거야. 택시 타고 가면 빨리 갈 거고. 근데 그 차이가 몇 분이래? 15분이래. 15분. 그러니까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작은 애한테 15분을 더해주면 큰 애랑 어떻게 될까? 같아지겠죠. 얘가 크고 얘가 작으니까 차이가 15분 차이 난다며. 그래서 작은 애한테 15분을 더해주면 이거랑 같아지는 건데 여기다가 이거를 15분이라고 해서 15라고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왜?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요것들은 시간의 단위가 뭐예요? 아워 단위죠. 시간 단위로 써 있는 거예요. 왜냐면 속력의 단위가 시속이었거든. 시속이었기 때문에 요건 단위가 시간, 얘도 단위가 시간이야. 근데 갑자기 분 단위가 들어오면 안 되지. 그래서 15분을 시간 단위로 바꿔줄 거예요. 민규야 15분은 몇 시간? 60분의 15. 약분하면 60분의 15를 약분하면 오케이 4분의 1시간. 그치? 그래서 요 4분의 1이 바로 15분을 나타내는 값이 되겠다. 그래서 요 식을 이제 풀어주면 되고요. 요건 이제 분수 없애기 위해서 몇을 곱해주고 싶어요? 240. 240. 그래요. 240 곱합시다. 전체적으로 240을 곱해버릴게.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연아야 얘는 뭐가 될까? 240을 곱해주면 60하고 240하고 약분되니까 웨이트 잠시만요. 3분의 4. 야 웨이트를 해줬으면 정답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틀렸어요? 240하고 60하고 약분하면 딱 떨어져요. 몇으로 떨어질까? 4. 4로 떨어지죠. 4로. 그쵸? 60 곱하기 4가 240이잖아. 4x가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기회를 줄게. 자, 80분의 x에다가 240을 곱했어. 웨이트 얼마? 똑같을까요, 얘랑? 얘가 자꾸 지금 80에다가 몇을 곱해야지 240이 될까? 이거 외워. 3이요. 3이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4분의 1에다가 곱하면 이제 60이 되겠죠? 그래서 3x만 이항시켜주면은 x는 60이다. 답 나왔죠? 답은 2번입니다. 그쵸? 이렇게 풀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은 지난 시간에 답을 찾아버렸어, 그지? 네. 네. 근데 이제 4번은 되어가지고. 식을 세워서 풀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각해서 풀어도 어렵지 않다라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그 6번 6번도 생각해서 풀 수 있다 그랬지. 네. 아 이건 너무 쉽다. 좀 풀었어요. 이거 그냥 암산 바로 15분 나오잖아요. 15분? 네. 이게 15분이라는 걸 바로 생각할 수 있다면 내가 지난 시간에 설명해 줬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게 봐봐. 단순한 얘기야. 이 종석이랑 윤지가 서로 1500m만큼 떨어져 있어요. 1500m만큼 떨어져 있는데 종석이는 자 이렇게 둘이 뛰어오는 거야. 둘이 뭐 사랑하는 사이인가 보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뛰어오는데 종석이는 1분에 60m씩 와요. 1분에 분속 60m. 1분에 60m씩 와 뛰어오고 윤지는 1분에 40m씩 뛰어와요.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지금 마주보고 이렇게 뛰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1분마다 몇 미터씩 가까워질까? 얘가 60 뛰어오고 얘가 40 뛰어오니까 1분마다 100m, 100m, 100m 이렇게 가까워진단 말이야. 근데 전체 거리가 1500이었잖아. 그러니까 1분마다 100m씩 가까워지니까 몇 분이면 끝나? 15분이면 둘이 만나는 거야. 그쵸? 네, 그래서 답은 15분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풀어버리면 굳이 뭐 X로 식 안 세워도 답을 찾을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9쪽에 있는 문제는 거속시 문제가 하나 더 있고 그 다음에 농도 문제가 있는데 7번, 9번, 11번 이제 마무리 해볼게요. 99쪽. 자, 99쪽에 7번. 아, 이거 약간 어려워. 약간 어려운 유형이야. 길이도 구하라고.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거에 대한 우리 어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 기차가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데 30초가 걸렸다 그랬잖아. 그 완전히 통과한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내가 이제 딱 길에 서가지고 여기 이렇게 이만큼 이제 철교라고 해봅시다. 여기 파란색이 철교예요. 철교. 근데 여기서 이제 기차가 와. 이게 기차야. 기차가 찍찍폭폭 와요. 기차가 찍찍폭폭 와가지고 얘가 철교를 지나가가지고 쭈쭈쭈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봐봐. 해리포터 출신? 철교를 완전히 통과했다는 건 얘가 여기도 이동이 되나? 얘 이동이 안 되네. 자, 이 상태에서 얘 기차의 그 앞머리 있잖아, 머리. 기차의 시작점. 기차의 시작점이, 그러니까 기차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다고 했을 때, 기차의 시작점이 철교의 앞에 딱 닿았을 때, 그때 내가 스탑워치를 딱 누르는 거예요. 띡 해가지고 기차가 이제 찍찍폭폭 가잖아. 가가지고 언제까지 시간을 잰다는 걸까? 디디디디디디디디디 가가지고 요때까지일까요? 아니면은 요때까지일까요? 그때까지. 그치? 그러니까 완전히 통과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돼 있는 순간은 아직 완전히 통과한 게 아니잖아. 아직 기차가 다리에 걸쳐 있는 거잖아. 그래서 완전히 통과했다라는 얘기는 요 순간이 될 때까지 시간을 쟀다. 이런 뜻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 가지를 그리면은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면 요때부터 요때까지. 그치? 요 순간부터 요렇게 될 때까지 우리가 시간을 잰 것, 그게 30초가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걸 이해했으면 이걸 얘기할 수 있어요. 철교의 길이가 700m거든요. 700m. 그리고 기차의 길이, 이 열차의 길이를 지금 구하는 게 우리 목표니까 열차의 길이를 뭘로 잡을까? 열차의 길이를 x미터로 잡을 거거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탑워치로 잰 시간 있잖아. 30초. 그 30초 동안 이 기차는 몇 미터를 이동한 걸까요? 700m 이동한 걸까요? 맞아요. 이 기차가 몇 미터를 이동했는지를 구하려면은 이 기차의 머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야. 이 기차의 머리가 여기 있었잖아. 그러면 30초 후에 이 기차의 머리가 어디로 갔어요? 여기로 왔잖아. 여기로. 그치? 이거를 700m 같다고 보면 될까? 아니죠. 700m에다가 기차 자체의 길이인 몇 미터? x 미터만큼을 더 이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요때부터 요때까지 이동한 거가 30초 걸린 거예요. 그렇죠? 맞죠? 자, 그래서 30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700 플러스 x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요 그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리는 70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요. 그 거리 이동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어? 30초가 걸렸죠. 그쵸? 그럼 이 기차의 속도, 속력, 이 기차의 속력은 뭐라고 쓸 수 있다? 속력은 원래 공식이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치? 뭐라고 써야 돼 지금? 그죠? 30분의 700 더하기 x, 이게 속력이죠. 뭐 정확하게는 분속이죠. 아, 초속이죠. 초속 요거 미터. 근데 어차피 이 문제 단위는 다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요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 기차의 속력이야. 근데 이 기차의 속력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 하나 더 있어. 두 번째 상황 봐봐. 두 번째 상황은 1200m 길이의 철교를 완전히 통과하는 데는 50초가 걸렸대요. 그럼 똑같은 그림에서 요 700 이것만 얼마로 바꾸면 돼? 요것만 1200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지금 50초 걸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상황은 거리가 얼마라고 볼 수 있죠? 이번에도 기차의 길이만큼 당연히 플러스 해줘야 되겠지? 그래서 거리가 1200 플러스 x가 되는 거고, 그때 시간이 몇 초 걸렸대?
50초가 걸렸대요. 그러면 그때 기차의 속력은 뭐라고 쓸 수 있다? 50분에 1200 더하기 x라고 쓸 수 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이 기차의 속력은 어땠다? 맨 처음에 일정한 속력으로 그랬잖아. 일정한 속력으로. 그래서 주원아, 이 분수랑 저 분수는 서로 어떻다? 똑같다. 그치? 얘도 속력을 나타내고 얘도 속력을 나타내는데 일정한 속력이라 그랬으니까 둘이 같다 라고 놓고 풀면 되겠다. 그래서 처음에 구한 속력과 나중에 구한 속력이 같아요. 이렇게 놓고 풀게요. 자, 그럼 요거는 윤아야 몇 배 할까? 150. 그렇죠. 양변에 150을 곱하면 되겠죠? 양변에 150을 곱하면 요 왼쪽 거는 약분되고 얼마 남으니까? 150 곱하면 5 남겠지. 5 남으니까 5 괄호 7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오른쪽 거는 150 곱하면 얼마 남아? 3 남겠죠. 그죠? 3 괄호 1200 플러스 x가 되겠네. 그럼 분배 법칙 하면은 3500 플러스 5x. 이쪽은 3600 플러스 3x 이렇게 되죠. 그죠? 암산 딱 하면 어떻게 돼? 3500 여기로 넘어가면은 100만 남죠. 100. 3x 일로 넘어오면은 2x. 2x가 100이 되네. 2x가 100. 그럼 x는 몇이다? x는 50이다. 그래서 기차의 길이는 50m다. 50m면 너무 짧지 않나? 기차가 50m, 50m면은 경전철보단 길겠지만 뭐 몇 칸 안 되나 보네. 그치? 열차가 탈선했나 봐요. 5칸? 아무튼 답은 50m. 이렇게 푸는 거다. 속도를 구해가지고 서로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거속시 문제였고 밑에 나오는 9번이 이제 무슨 문제예요? 농도. 농도 문제야. 이 과학이네, 과학. 과학 얘들아, 증발이 뭐니? 증발. 정발이요. 증발. 증발 과학적으로 설명해봐. 과학적으로 사라져요. 열이 가열져가지고 수증기로 바뀌는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그죠? 액체가 기체가 되는 게 증발이죠. 근데 소금물을 우리가 소금물을 이렇게 받아놓고 소금물을 증발시킨다. 소금만 아끼면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 원리입니다. 소금물을 증발시키면 뭐만 날아간다? 바닷물. 물만 날아간다. 그 안에 있던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변화가 없다. 그걸 이용한 게 뭐예요? 증발. 염전. 그게 뭐예요? 염전 몰라? 염전? 염전. 바닷가에서 바닷물 갖다가 이렇게 쫙 펼쳐놓으면은 물만 쫙 날아가고 뭐가 남아? 소금이 남잖아. 그렇게 소금 캐가지고 우리가 갖다 먹는 거 아니야, 그지? 거기서 나오는 소금도 있고. 자, 아무튼 그래서 물만 날아가고 소금의 양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지금 요거부터 외웁시다. 5%의 소금물 150g 요게 등장했어. 그럼 또 뭐가 궁금해? 용도. 요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이 궁금해. 소금의 양. 자, 우리 아까 전에 소금의 양 썼던 거 소금의 양 공식 요거 요 그대로 갖다 놓고 쓸게요. 이렇게. 자, 요게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공식이었어. 자, 요 공식에서 소금의 양이 궁금해. 5%짜리 소금물 150g. 그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 궁금하다. 자, 한번 써볼까요? 요거는 이정희가 한번 불러볼까요? 농도 자리에다 뭘 넣어야 될까, 이정아? 그죠? 그럼 100분의 5 곱하기 150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치? 자, 근데 이거는 약분이 깔끔하게 안 되네. 네. 그죠? 약분을 최대한 시켜도 요렇게 약분하면 이게 20이 되고요. 공 하나 이렇게 떼면은 2분의 15네요. 그죠? 2분의 15. 소금이 2분의 15g 들어있는 거예요. 자, 저 소금의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자, 근데 거기에서 증발을 했어. 물이 증발을 했어요. 그러면 증발한 물의 양, 이걸 구하고 싶으니까
얘를 xg이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지? 자, 그럼 또 이 상황에서 아까처럼 요렇게 표를 그려 생각해 보면 지금 소금의 양은 얼마라고요? 소금의 양은 2분의 15g.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그랬죠. 소금의 양은 요대로예요. 근데 태건아, 원래 소금물이 몇 g이었더라? 원래 소금은 150g이었죠? 근데 우리가 증발을 시켜가지고 xg만큼이 날라갔어. 그럼 남아있는 소금물의 양은 뭐라 그래야 돼? 그렇지. 150 중에서 x만큼 날라가 버렸으니까 150 빼기 xg이죠. 소금물의 양은. 근데 그렇게 증발이 끝나니까 농도가 얼마로 변했대? 저녁에 살펴보니 물이 증발하여 6%가 됐대. 농도가 6%가 됐대요. 그쵸? 그럼 또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식 세우면 되는 거지. 그치? 요걸로 세워도 되고 요걸로 세워도 되는데 요게 좀 낫겠다. 그지? 요 모양으로 세울게요. 밑에 걸로. 자, 밑에다가 각자 자리에다 탁탁탁 넣어주면 식이 어떻게 돼요? 2분의 15는 100분의 6 곱하기 150 빼기 x 맞죠? 이렇게 되죠. 그쵸? 그럼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고 양변에 그냥 100 곱해 버릴게요. 양변에 100 곱하자. 100 곱하면은 여기 뭐가 되죠? 곱하면 20. 750 되나요? 100 곱하면은 750. 그리고 여기는 100 없어졌으니까 6만 남고요. 150 마이너스 x가 되겠죠. 자, 6 분배합니다. 그러면 6 분배하면은 900 빼기 6x 이항시켜요. 마이너스 6x 넘어가고 그 다음에 900 빼기 750 그러면 6x가 몇이야 지금? 150이네. 그지? 6x가 150. 그럼 양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너야? 6으로 나눠요. 그럼 x 몇일까요? 이 정도 암산 되잖아. 150 나누기 6. 태윤아, 150 나누기 6. 900에서 750에서 250. 아, 그 250이니? 어? 네. 아니야. 아, 900이구나. 150 나누기 6. 언니랑 여기가 똑같네, 여기가. 25요. 여기 딱 여기 보조개 들어가. 25 맞아요. 그쵸? 150 나누기 6은 25입니다. 25. 그래서 증발시킨 물의 양이 몇 g이냐? 25g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11번 갈게요. 11번. 11번도 농도 문제죠. 11번 문제는 두 가지 소금물을 섞는데요. 5%짜리 소금물 100g이랑 10%짜리 소금물을 섞어서 9%짜리 소금물을 만든대. 그러면 10%짜리 소금물을 몇 그램 섞어야 되느냐?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제 두 종류의 소금물이 있어요. 5%짜리 소금물이 있고 10%짜리 소금물이 있는데 이게 그럼 농도잖아요. 두 소금물의 농도. 5%짜리가 있고 10%짜리가 있어. 그러면 그 소금물이 몇 g씩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소금이 얼만큼 있는지 이걸 좀 써볼 건데 자, 주은아, 5%짜리 소금물이 몇 g 있다 그랬어, 문제에서? 5%짜리 소금물이 100g 있다 그랬죠? 그러면 그 안에 소금이 몇 g 들어있을까요, 소금? 아까 우리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요거였잖아, 그지? 근데 지금 5%짜리 소금물 100g이잖아. 그럼 여기 농도 자리에 몇 들어가고? 5 들어가고 여기 소금물 자리에 100 들어가죠. 그럼 100하고 100하고 그냥 지워질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5%짜리였으니까 그냥 5g이 들어있는 겁니다, 소금이. 이렇게. 그리고 태건아, 나는 10%짜리 소금물을 몇 그램 넣어야 되느냐가 궁금해. 그걸 그럼 뭘로 잡을까? 이걸 x로 잡는 거예요. 내가 10%짜리 소금물을 xg이라고 잡으면 자, 그러면 시완아,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뭐라고 써야 돼? 맞아요. 100분의
그렇지. 100분의 10x라고 써야 돼요. 그죠? 왜냐면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5였으니까 농도 자리에 10 집어넣고 소금물 자리에 x 집어넣으니까 100분의 10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소금물을 섞었어. 이 두 가지 소금물을 섞었더니 그랬더니 뭐가 만들어졌냐면 그랬더니 마지막에 자, 몇 퍼센트짜리가 만들어졌죠? 9%짜리가 만들어졌어요. 9%짜리 소금물이 만들어졌고 9%짜리 그 소금물이 몇 그램 만들어졌을까? 내가 두 종류의 소금물을 섞었잖아. 요게 100g, 요게 xg 섞었어. 그 몇 g이 됐을까? 100 플러스 xg이 됐을 거예요. 맞죠? 두 가지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100g이랑 xg 섞어가지고 소금물이 100 더하기 xg이 됐을 거예요. 요 맞춤 보내준다. 자, 9%짜리 소금물 100 플러스 xg 안에는 소금이 몇 g이 껴요? 아까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이 요거였죠? 네. 그죠? 그대로 넣으면 돼. 자, 여기 농도 자리에 뭐가 들어가? 9%. 9가 들어가. 여기 소금물 자리에 뭐가 들어가? 소금물 자리에 100 플러스 X. 맞아요. 그럼 그대로 쓴다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100 플러스 X. 앞에 뭐가 있어야지. 쉬 못하겠네. 쉬하러 가려면 맞춰라니까. (9%잖아) 9%. 여기 농도 자리에 뭘 넣을 거야? 그럼 100분의 9라는 분수가 있고 100분의 9가 있고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이 곱해져야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 써야 돼 여기다? 100분의 9. 어, 100 플러스 X랑.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치? 맞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뭐냐면 이 소금물과 이 소금물을 섞어서 쩌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 소금의 양과 요 소금의 양을 섞으면 뭐가 돼야 돼? 이 소금의 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치? 두 가지 소금물을 섞었으니까 여기 들어가 있던 소금이랑 여기 들어가 있던 소금이랑 합치면 마지막에 만들어진 소금물에서의 소금의 양이 돼야죠.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요 소금의 양이랑 요 소금의 양이랑 둘이 합치면 그게 마지막 소금물의 양이랑 같다. 소금의 양이랑 같다. 이렇게 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갔다 오시고 이제 식 세워가지고 계산만 해볼게요. 자, 요 두 가지를 더할 거야. 5랑 100분의 10x 그대로 쓸게요. 요렇게 두 개를 더하면 그게 마지막에 만들어진 소금물의 소금의 양과 같다.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가 있겠고, 요거는 소유라 몇 배 하고 싶어? 100배 하고 싶죠? 그럼 곱하기 100 하면 어떻게 될까요? (500) 더하기 10x는 9 괄호 그렇지 100배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좌변은 그대로 쓰고 우변에 분배 법칙 하면은 900 더하기 9x가 돼요. 그럼 이항 시켜주면 자 9x가 넘어가니까 얘랑 만나서 뭐가 되겠어? 그냥 1x가 되겠죠. 500이 넘어오니까 900이랑 뺄셈이 돼가지고 400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x는 400, 나는 10%의 소금물을 400g 넣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치? 그래서 중1 때는 농도 문제 중에서 이 정도 문제까지 풀 수 있으면 뭐 물론 이거보다 더 복잡한 문제 형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제일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는 이 정도 풀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본교재에서 숙제를 99쪽 하고요 100쪽까지만 할게요. 100쪽 100쪽은 이제 활용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4문제 다 100쪽에 1번, 예제 1, 2번, 유제 1, 2번 있죠? 그래서 그거까지 해가지고 99쪽이랑 100쪽 요만큼만 하시고 그 다음에 워크북에서는 99랑 100 워크북에서는 64부터 66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숙제고 자 여러분 워크북 숙제 해온 것 중에서 어려운 문제들 몇 개만 풀어보고요. 그리고 오늘 그 쪽지 시험 본다 했죠. 워크북 몇 개만 풀고 쪽지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으로 갑시다. 몇 쪽이 어려웠니? 다 어려웠어요? 다 어려워요. 가볍은데요?